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제가 몰랐던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거나 적거나 그런 시절을 지낸 적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까 조금 두려워해요. 그래도 현재의 남편은 저에게 극히 소중한 존재이기에 시어머니가 만나도록 해준 것에 감사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전혀 좋아할 수 없는 유형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현재의 남편과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냥 지나칠 인연이었겠죠. 때로는 시어머니가 싫더라도 그냥 시어머니와의 일은 좋은 일들을 위해 참악을 했다 정도로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은 그냥 지나가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다들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께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직장에서 더 이상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없다고 느껴 이직을 생각하던 그때쯤 남편은 같은 팀이 아니었고 옆팀 동료였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여겼어요. 거의 없었어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사라지다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냥 출퇴근할 때만 인사를 건네며 사람들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항상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어서 크게 주목받는 일조차 없었죠. 그러한 사람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그저 직장 동료 중 한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회사 로비에서 이뤄졌어요. 저는 이직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고 만날 사람도 많았기에 종종 회사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나이도 비슷했죠. 그날은 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중이었어요. 어느 순간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거래처 사람과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소리를 따라 바라봤죠. 거기엔 한 아주머니가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사는 보안이 매우 중요한 업계에 속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죠. 경비원이 저 아주머니를 막았죠. 시어머니는 이유를 물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더니 경비원에게 조심스레 묻는 모습이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조용해지자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고 경비원이 있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며 경비원을 향해 손짓을 했지만 경비원은 화가 났는지 손을 대지 않고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쉽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나서게 된 이유는 신랑의 이름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와서 더 이상은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조용한 대리, 지금의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순간 시어멜리의 표정이 밝아지며 아줌마는 소리 없이 사라졌고 시어머니만이 남아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쁨 가득한 미소를 띄우며 저를 이끌며 로비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잠시만 얘기를 나눠볼까요? 라고 말하며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한 것에 저도 조금은 놀랐지만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놀랐어요. 옆팀 대리는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놀랐어요. 어쨌든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는 회사 선배로서 시어머니를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용히 해결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한 말에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 남자의 어머니 맞아?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입에 담는 것은 안 좋은 진행이야. 계약서에는 외부의 월급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 서로 연봉을 공유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신뢰의 문제야. 그리고 남편을 보아왔기에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걸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어. 여기서 그따위 얘기하면 곤란해. 연봉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팀별로 다르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 그러니 이만 가지. 더 시끄럽게 하면 우린 직접 조치해야 해. 조용히 시어머니를 다독기로 마음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
시어머니를 그때까지 모르는 터라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냉담한 사람이었어. 모르겠다는 나를 오히려 압박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이제는 날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던 찰나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연봉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내가 반응으로 말한 것은 결코 연봉이 아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내 봉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가깝게 말한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말한 연봉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지만 멈춰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외관상으로 대단하고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면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이거든요. 월급이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대기업이라 해도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아드님이 그래도 제법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더 보태서 주시는 듯한데 아드님을 좀 믿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월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때야 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니 역시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시달려야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커피를 건네며 내 마음이 짠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어제 우리 팀에 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얼굴이 푸석해 보였어요. 아마 자신의 엄마로 인해 곤욕을 처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으며 나는 왜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다음에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했고 그로부터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직 후에도 계속 보내게 되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중에 그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고 마음을 더 많이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는 하늘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약점을 만들어두고 이를 버리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온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어렵고 지치는 삶을 살아오다가 마침내 만나게 된 나에게 미안한 말을 전하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돈을 끌어내는 거짓말을 하며 단호한 거짓말로 돈을 뺏어가기도 했던 것이었죠. 결혼 생각도 한 적 없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의 짓을 목격하며 내가 자신 엄마가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결혼을 고백하는 것도 겉으로는 어려웠던 것이겠죠. 내 안의 절망들로 싸우고 계속 침묵해온 그의 말에 남편의 마지막 얘기를 귀 기울여줬어요. 이제는 마음을 갖추어 놔도 나 파트너와 힘들겠지만 경영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가 고인 후 어떻게 진행될지 참 기대되네요. 당신은 내게 말했을 때 할 짓이 없지만 당신을 만나서는 속일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처음으로 결혼을 고민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담담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을 울리게 했어요. 결혼 제안한 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이해했어요.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용기를 내준 남편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는데 그런 제 답변에 감동했죠. 얼마 후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조금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둘 모두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알아. 약속 하나만 해줘.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비밀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적어도 일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황이 직접 관련되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남편과 공유할 때 비밀이 생기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결혼 후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러나 시어머니 같은 외부 요인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황이 어떻든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CCTV 화면을 보니 도둑이 아닌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알렸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집을 뒤지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집으로 달려가서 시무가 통장을 뒤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무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집을 헤집었고 그 뒤에도 남편을 괴롭혔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집을 치우는 동안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내게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아닌 남편이 가장 힘든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의 사건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럴 리가 없었죠. 그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우리와 관련된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하루는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 때 우리 친척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연락을 했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기상천외한 이유를 들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 하거나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음모는 미리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남편은 꼭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조용히 나가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길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매일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 응급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셨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하지만 담담한 간호사가 엄마의 사망을 알리고 어서 와서 마지막 모습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서 본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심정지로 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발견이 너무 늦어서요. 엄마가 쓰러지신 곳은 사람이 잦게 왕래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신 분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늦게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제대로 들리지 않았었어요. 어제까지도 엄마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웃으면서 전화했는데 이제 그 작은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사실로 매몰되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급히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날씨 악화로 인해 결항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 혼자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어서 전화로 연락을 주었지만 그때의 제 상태로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장례를 준비한 기억도 없어요.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나날과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조문을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방명록을 보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자세히 보기에는 기회가 없었고 당시에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영정사진에서 웃는 엄마만 보고 싶었죠. 그런데 옆에서 넋두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언급한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사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평생 친구를 잃었어요. 정말 아쉽고 가슴 아팠던 일이죠.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누나 시어머니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도 시어머니의 이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가까이 두지 않았을 테고
둘은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친정집에 가서 시어머니의 말에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이나 후나 잘 사용했던 현관 열쇠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쇠 구멍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키를 넣어도 계속 헛돌기만 했어요. 엄마가 언제 나한테 말도 없이 열쇠를 받거나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유품을 찾아서 다시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머리가 쭉 뼈서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문을 열고 제게 말했어요. 아내가 너한테 말 안 했던가? 사돈이 나를 엄청 생각한다니까. 우리 평생 친구하기로 했거든.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끼리 오가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돈 빌려 달라길래 내가 믿고 내가 가진 돈 전부 다 내가 빌려줬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나는 여기 집주인이니까 받아야지. 공유의 공수 떼거라고 했잖아. 죽은 양반한테 내가 빌려준 돈을 갚겠냐고. 그러니 오늘부터 이 집은 내가 쓴다. 너도 알았으면 어서 내 집에서 나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빌렸으면 응당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뻔뻔하게 말로만 엄마가 돈을 빌렸다면서 이 집을 자기가 가지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집 문서는 어디 있어? 고 물으면서 집을 열심히 뒤지더군요. 그때 우리 집에서 통장을 뒤지던 것과 같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엄마와 친구였다면 나는 엄마 자식이잖아. 평소에 엄마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 엄마는 결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면 증거를 보여줘.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선 정말로 엄마가 돈을 빌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거를 달라고 했지? 엄마는 결코 차용증 같은 계약서 없이 돈을 주고받지 않아. 내가 강조했던 부분도 있으니 시어머니를 결코 신용하지 않았을 거야. 제가 요구했던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지만 그냥 이야기로만 설명했다가 손을 잡아떼며 말했어요. 이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들은 모두 변명과 거짓말로 가득 찼죠. 그래서 저는 더 꼼꼼히 물어보았어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주고받는지, 지금 세상이 어떤지. 증거가 없이 거래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계약서가 없다면 그때 말했던 녹음 파일이라도 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단으로 나오면 오히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저가 강하게 나오자 더위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으면 그 손을 꺾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 하니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것은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거든 말 못할 것을 알아. 가만히 있어. 2주 전 그날 우리가 거실에서 어머님에게 돈을 줬다고. 딸과 어머니가 나를 속여서 날 속이려고 해. 어머니는 날 없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고 너는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나를 사기로 만들고 이후에는 아예 자신은 깨끗하다는 듯이 나를 비난하며 내게 압박하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 없는 증거를 왜 자신이 내게 보여줘야 해? 라며 황당해했어.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확 열리더니 거기서 내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멀뚱히 남편만 바라보게 됐어요. 분명히 남편은 오늘 늦게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남편이 내보다 먼저 나오고 있었어. 남편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서서 나를 지키듯이 자신의 뒤로 보내고 어머니에게 말했어. 아까 분명 2주 전이라고 말했죠.
엄마가 언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두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갑자기 증거가 나타나면서 나를 자신있게 지키는 남편에게 너무 놀라고 말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화가 난 모습이었는지도 몰라. 증거가 있다면 자기 눈앞에 가져오라는 말을 동네가 떠나가라는 뜻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해지지 않고 아무런 대꾸 없이 고함을 찌르는 시어머니를 그저 아래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양손으로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의 남편은 조금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나 싶어서 약간은 속이 갑갑한 와중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불법 주거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 신고자분 계십니까? 혹시 불법 침입자는 누군가요? 경찰은 신고한 사람을 찾았고 남편은 본인이 신고를 했다면서 핸드폰을 쥔 손으로 번쩍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에도 혼란스러워하던데 신고까지 했다는 남편.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남편은 그제야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법외인이 다 모르는 사람이 내 집안에서 키 바꾸고 어쩌고 하네요. 우리 아내 키로 만든 집인데요. 2주 전엔 사돈이 빚을 갚기로 해서 집을 바꾸자 했어요. 거짓말인 것이지. 저기 경찰님들, 2주 전이라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말해보세요. CCTV 증거도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남의 집에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죠. 혹시 치매인가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라고요. 여편 검거당하는 위증은 아니었기 다 아까는 증거란 증거 해왔는데 어드러워서 평소엔 안 했던 모습을 보이는 게 남편 탓을 들자 경찰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싶은 듯 했습니다. 저기 나의 아들이자요. 여집 주인이 아닌 내 아들이라 이 말이야. 내가 너의 시어머니인데 어디가 불법 침입이냐고요? 가족이 며느리 집에 오는 건 불법 침입인가요? 그리고 나는 치매인 게 맞아? 참 그 어이없는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 미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니. 지금까지 내가 뭘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게 은혜로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뭐가 뭐라고? 그래, 경찰씨. 이 사람은 지금 잡아가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런 천하무효한 아들을 보았나? 누가 봐도 나날이 아들을 정말 아껴주는 엄마인 줄 아니? 이런 말을 듣자 경찰들이 흔들릴까봐 좀 초조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어. 경찰들은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 남편의 신고를 먼저 청취했어. 그 남편은 CCTV 증거가 있다며 경찰을 안내했고 이렇게 그런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어. 이 자식이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 뭔가 속임수를 쓰려고 해. 정말이라니? 돈을 빌려간다고 한다니까. 가족끼리 뭔 계약서를 주고받아? 이런 속셈을 믿을 수가 없어. 남편도 이젠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어. 소리치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 엄마, 내 엄마란 사실이 너무 끔찍해. 제발 그만 좀 해. 여기 내 아내, 내 목숨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하다니.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경찰씨, 여기 CCTV 증거가 있다. 확인 좀 해주시겠어? 저희는 시어머니를 경찰에게 넘겨준 후 마침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신뢰를 표현하며 당신은 내게 숨겨진 보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렸죠. 함께 어머니의 속임수를 극복했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믿고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당신이란 사람은 저에게 2번 다시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는 손을 굳게 잡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기로 한 것이니까요. 이 순간이 우리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저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게 되니까 좀 어이가 상했어요. 시작부터 남편에게 진심 나누려고 했는데 다 내 눈앞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건가 싶어서 속상하면서도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가 서로 여러 번 이야기했을까요? 죄송해요. 한창 바쁘게 살다 보니 그걸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때부터 여러 가족이 어긋날 것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이번 사태 덕분에 조용한 가족의 관계가 지워졌다. 옹행에서 남편과 다시 맞닿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더 열려있게 거예요. 감사. 시어머니가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했다. 엄마가 한두 마디 해보겠다고 했다. 장모님 역시 부모님이어서 그런 자리를 이용해 돈을 빌렸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주특기였다. 장모님이 내게 참지 않을까 걱정했다. 장모님도 생동력이 강한 분이셨으니까 정도 많고 그래서 나는 장모님과 대화해 당신을 위해 일을 미리 준비했지. 장모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신경 쓰느라 엄마를 살피지 못했지만 그 일은 바로 그 사람이 했다. 이 말을 듣자 너무 고마웠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다. 그 CCTV는 어떻게 되었냐고? 그건 우리 집에 엄마가 찾아왔을 때 생각해뒀어. 그러니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들이닥치는 걸 보고 장모님 댁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장모님에게 동의받고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어. 그것이 쓰이지 않길 바랐지만 역시나 일이 생겼다.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정말로 많이 어려웠겠죠. 남편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힘들었는지 상상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게 되었을 텐데요. 남편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집에 있던 것과 비슷한 CCTV를 시어머니 집에 2대를 설치했어요.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우리가 집을 비운 동안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설치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걸 보고 위험을 느꼈는지 얼른 CCTV에 대해 얘기했대요.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남편 때문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이 가시는 길이 조용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당신을 괴롭힌 걸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엄마가 나오기라도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위기 상황을 생각해주는 남편 때문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비행기 결항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결국 늦은 게 아니라고요. 현재는 우리 둘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도와주는 게 일상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도 가정침입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가정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규정은 없어 시어머니는 큰 벌을 받지는 않았고 벌금만 낸 뒤 사건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급발진하지는 않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예의를 갖추며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마지막으로 원샷원킬이 된 것 같아 지금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긴 했지만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편이 견고한 모습을 보고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며 다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어려운 가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겨내고 살아가면 해가 뜨리라고 전합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며 요즘 기온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많으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며 지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